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제122회 제2교시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보면 증발기의 착상이 냉동장치에 미치는 영향과 제상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먼저 쓰는 걸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조냉동 기계 기술사 제122회 제2교시 04번이고요. 키워드로 써보면은 증발기, 착상, 영향, 그리고 재상, 방법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 거냐면 1번 먼저 증발기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증발기 이 역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착상 어떤 것인지, 세 번째 거 이제는 재상 어떤 것인지 볼 거고요. 착상은 이제 서리상, 그리고 이게 이제 붙들 착, 뭐 부착할 때 그런 착이죠. 제자는 이제 제거하다, 상은 서리상, 그러니까 이제 서리가 생기는 것, 서리를 제거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문제가 좋은 게 보통은 이제 착상에 대한 문제 또는 재상에 대한 문제 이렇게 별도로 출제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개를 같이 이제 물어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하나만 정리하면은 이제 탁상에 관한 문제가 별도로 나왔을 때 그 문제도 풀 수가 있겠죠. 또 재산만 물어보는 경우에도 그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좋은 문제. 그다음에 4번은 착상에 대한 영향. 착상 영향. 고요. 5번은 이제 재상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봄으로써 이제 오늘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증발기 역할. 자, 냉동 사이클을 구성하는
냉동기 내 주요 기기로서 보통 냉동 사이클을 구성하는 냉동기에는 어떤 기기들이 있냐면 압축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응축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팽창 밸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발기가 있고요. 그리고 뭐 수액기, 유불리기, 액불리기 이렇게 다양한 기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증발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냉동 사이클 구성하는 냉동기 내 주요 기기로서 증발기 내부에서 냉매가 정압, 가열, 말로는 이제 증발 과정입니다. 증발 과정을 거치며 증발기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냉매가 정압, 가열 과정을 거칩니다. 증발기 내부에서. 증발기 내부에서 이제 냉매가 가열이 될 때 그런 증발기 외부에서 열을 흡수해 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증발기 외부 표면에서는 이제 물질이 냉각이 됩니다. 외부 표면에서 물질을 냉각시킨다. 예, 어려운 거 없죠. 그런 증발기 내부에서 냉매가 정압가열 과정을 거치며 증발기 외부 표면에서 물질을 냉각시킨다. 이게 증발기가 하는 일이죠. 보통 이제 증발기가 이제 뭐 에어컨도 증발기가 있죠. 그리고 뭐 냉장고, 그리고 뭐 냉동실, 또 뭐 냉동 창고 다 이제 증발기가 있죠. 왜냐면 냉동기가 있기 때문에 냉동기에서 하나의 그런 구성품이 증발기가 있죠. 여기 한번 냉장고를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뭐 팬이 뭐 이렇게 달려있기도 할 거고, 또는 이렇게 이렇게 정확한 그림은 아닌데 이렇게 개념도 식으로 제가 머릿속에 있는 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냉각고리 그럼 이런 거죠. 그런 증발기 역할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이 증발기 뒤에서 냉장고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증발기 뒤에서 이제 팬이 돌아가면서 이제 혼합 공기 또는 실내 공기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풍량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 풍량이 이 증발기를 지나갑니다. 증발기에서 냉매가 정압 가열 과정을 겪기 때문에 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증발기 외부를 지나가는 이 송풍에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냉매는 증발을 이제 그 증발기 내부에서 겪게 되는데 공기는 그만큼 열을 뺏기기 때문에 여기 증발기 외부를 지나는 그런 공기들은 냉각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 냉장고나 아니면 냉동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발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그런 냉동기 구성 기기인 뭐 응축기, 압축기, 팽창 밸브, 뭐 액분리기, 유분리기, 수액기 등이 다 냉장고 구석구석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증발기만 여기 조금 튀어나와서 그 증발기에 냉매가 지나가면서 이제 열을 얻어가는 거고, 반대로 증발기 외부를 지나가는 그런 공기는 열을 뺏기기 때문에 냉각이 되고, 그 이제 냉각된 공기가 냉장품을 어, 이제 냉장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럼 뭐 냉장부와 냉동부하를 이제 이 공기가 차가워진 공기가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좀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감안해서 이렇게 봐주세요. 공기, 파란색 그냥 공기도 한번 그려봤어요.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증발기 역할 이제 다뤄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착상. 그렇습니다. 공기를 냉각시키는 증발기 외부 표면에서 조금만 그어볼게요. 공기를 냉각시키는 증발기 외부 표면에서 공기 중에 수분이 응축, 응결, 동결 되어 냉각관 외부 표면 서리가 부착되는 것. 어떤 거냐면 이 선풍기가 이제 공기를 이제 흐르게 해주죠. 그래서 이제 송풍이 생기게 되는데, 공기가 이제 증발기, 냉각관 뭐 같은 표현입니다. 증발기 냉각관을 통과하면서 이제 온도가 떨어지죠. 근데 공기 중에는 항상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분이 이제 냉각이 되게 되면은 어,
습공기 선도를 좀 봐야 되는데요. 어, 냉각될 때 그 공기에 해당하는 노점 온도보다 이제 더 낮게 냉각이 되기 때문에 그 공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절대 습도와 그리고 이 공기가 냉각되는 그런 장치 노점 온도에 해당하는 그런 절대 습도 그 차이만큼 이제 응축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그 냉각 코일에 이제 응결이 될 거고 그게 이제 또 더 차가워지면 동결까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공기가 이제 냉각 코일 또는 증발기를 통과하면서 그 공기가 가지고 있는 절대 습도와 그리고 냉각 코일이 표면 온도에 해당하는 그 온도의 포화 습공기에 해당하는 절대 습도의 차이만큼 이제 그런 공기 중에 수분이 수증기가 응축이 되고 물로 응결이 되고 근데 그게 또 그런 열을 계속 뺏기다 보면 동결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결돼서 그런 냉각관 외부 표면에 서리로서 부착되는 것을 이제 착상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습공기선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습공기선도 절대 습도축이 있고 여기 이제 건고온도 축이 있죠. 그리고 포화 습공기선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어떤 여기 공기가 냉각이 됩니다. 이 장기 노점 온도까지 쭉 냉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냉각되기 전에 해당하는 절대 습도랑 이제 쭉 냉각이 되죠. 냉각이 되는데 ADP라고 해서 장치 노점 온도까지 냉각이 되죠. 냉각골 표면 온도 같은 말이죠. 같은 의미이죠. 그러면은 그 그런 냉각 콜 표면 온도, 장치 노점 온도가 이제 포화습 공기선 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절대 습도와의 차이만큼 아까 원래 공기의 절대 습도와 지금 그 장치 노점 온도, 포압습 공기선 상에 있는 장치 노점 온도와의 절대 습도의 차이만큼 이제 수분이 수증기로부터 이제 물로 낚여서 그게 이제 어디 차가운 문에 매달려 있겠죠. 응결이 된 거죠. 근데 그게 또 열을 많이 뺏기면 동결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리가 생겨버리는 거죠. 3번 재상 쉽죠? 착상으로 인하여 냉각관 외부 표면에 부착된 서리를 제거하여 냉각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네? 괜찮고.
여기까지 이제 재산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착상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 착상 영향 1번 냉각관. 지금 냉각관은 제가 이제 냉각관, 증발기 이게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냉각관 외부 표면. 결국 냉장실 쪽이 되겠죠. 이걸 먼저 살펴볼게요. 그 전에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음, 어, 제가 이제 그런 평면으로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평면으로 여기가 이제 냉내 측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냉장실 쪽이라고 할게요. 이게 설이에요. 지금 이게 어떤 냉매와 냉장실의 그런 표면이라고 하면 그걸 이제 경계를 이루고 있는 표면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열 전달이 이루어지죠. 근데 여기에 서리가 맺혔어요. 이 점선이 일단 이쪽에서의 대류 열 전달 계수는 이제 관 안쪽이니까 또는 그런 냉각 박스 안쪽이니까 인터널에서 HI라고 할게요. 이쪽은 바깥이니까 냉장실 쪽을 H 아웃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두께, 이 두께, 이 앞에 거 두께는 이제 플레이트, 그래서 T, P라고 할게요. 이쪽은 서리, T, 프로스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실제로 뭐 냉열이라고 표현을 하면 냉열은 이제 냉매에서 냉장실로 갈 거고 실제로 이제 열은 이제 이쪽에서 일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열 관류량을 Q라고 넣을게요. 이때에서의 그 열 관류량 공식은 이제 이렇게 되죠. Q는 이제 여기서의 대류 열전달 계수, 여기서의 열 전도도를 KP라고 할게요. 플러스 KF분의 TF 플러스 H5분의 1. 분의 A 델타 T, 요만큼이 이제 열 관류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공식 UA 델타 T 아세요? 네. 요게 열 관류율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분모랑 여기 분자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요게 이제 열 관류율이 되는 거고, 즉 열 관류율과 열 저항은 서로 역수관계니까 요게 열 저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열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평면인 경우로 가정을 해서 그린 거고, 지금은 이제 관인 경우로 가정을 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관을 그리는 겁니다. 서리는, 착상된 서리는 점선으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냉장실이 되는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냉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정중앙이라고 하면 요거 반지름, 요거 반지름, 그다음에 요거 반지름, 각각을 이제 RC, RB, RA 라고 놓을게요. 이게 RA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서의 대류 열전달 계수를 HI라고 놓고 여기를 H 아웃 또는 아웃이라 놔둘게요. 그럼 이때 그 열관류율은 이제 좀 복잡하죠. HI 내부의 대류 열전달 계수 곱하기 내부 표면에서의 반지름 RA 네 1 플러스
어, 여기 냉각관 여기서는 플레이트라고 해서 KP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플레이트라고 해서 플레이트가 아니라 파이프라고 해서 KP라고 할게요. KP 네 ln r a분의 rb 플러스 서리 k 프로스트 분의 ln rb분의 rc 플러스 h out rc 분의 1 이게 되고 자는 2파이 L 델타 T 여기서는 A를 면적으로 그냥 퉁쳤고 여기서는 이제 길이가 들어갑니다. 제가 이 공식 두 개를 왜 처음부터 써놓고 시작을 하냐면 이제 이 착상의 영향에 대한 그런 영향 원인을 보려고 제가 이거를 먼저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이 공식은 제가 외우고 있는 거를 쓴 거예요. 기본적인 열 전달 관계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유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유도를 함으로써 좀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바로 나올 수 있는 정도 또는 그냥 나는 간단하게 외우고 싶다 그러면 암기하고 또 유도하기 어려운 그런 식들도 있어요. 그런 식들은 대충 머릿속에 좀 넣어놔야지 나중에 그런 식들을 바로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게 변했을 때 어떻게 다른 것들이 변하는지 뭐 그런 효과들을 예측할 때도 바로 쓰일 수 있으니까 몇 가지 식들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있는 식들을 이제 동영상 찍기 전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제 바로 쓴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평면에서의 그런 공식, 요거는 관에서의 공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평면에서의 그런 열 관료식을 보면은 이제 UA 델타 T 그런 공식을 좀 머릿속에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HI분의 1 KP분의 TP 플러스 KF분의 TF 여기가 TF죠. 서리의 열전도율입니다. 이거는 플레이트의 열전도율, 플레이트의 두께, 이거는 서리의 두께 이렇게 보시면 되고 H5분의 1 이거는 바깥쪽에 대류 열전도율 개수 이거분의 1이 U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R이 되는 거죠. 열저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관으로 넘어오면 이제 공식이 이제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바뀌죠. 그래서 요게 이제 열저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저항은 아니고요. 좀 열저항에 이제 대비되는 그런 비례하는 그런 열저항에 어떤 대응하는 그런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위가 열저항은 이제 대류 열전달 계수의 역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대류 열전달 계수와 그런 길이 단위가 곱해진 것의 역수니까 단위 차이는 있으니까 열저항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열저항을 의미하는 또 다른 그런 단위의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먼저 그려봤어요. 여기도 뭐 대류 열전달 계수 그리고 냉매관의 냉각관의 안쪽 반지름 요거는 그런 냉각관의 열전도도 여기는 이제 로그로 그런 냉각관의 내부 반지름과 외부 반지름의 비 그리고 여기는 서리의 열전도도 여기는 이제 외부 열전달 계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착상이 이루어진다고 할게요. 제가 착상의 영향에 대한 걸 쭉 쓸 건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하면 안 되고
인과관계에 따라서 쭉 이렇게 이해하면서 써야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해하면서 뱉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착상이 생기면 당연히 이제 설이 두께가 계속 쌓이겠죠. 설이 두께가 이제 증가합니다. 설이 두께가 이제 어느 정도 쌓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게 열저항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서리가 없었을 때는 요게 없었을 텐데 요게 생기는 거죠, 갑자기. 그리고 두께도 더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열저항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 이 분모가 열저항입니다. 이 분모를 보시고 요 값이 갑자기 생겼네. 그리고 서리가 생겼으면 갑자기 생긴 거겠죠. 추가된 거겠죠. 그리고 서리 두께가 증가하네. 그러면 이 값이 커지니까 열저항이 또 증가하네. 열저항이 증가하죠. 열저항이 증가하면 열저항의 역수인 열 관류율은 감소하겠죠. 그러면 열 관류량이 감소하겠죠. 요게 증가를 했어요. 열저항이. 그러면 분모니까 이거 낮출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낮아지겠죠. 열관리랑 다른 말로 보면 여기서는 이제 뭐 냉각시키는 그런 냉각관이니까 냉각량 감소 되죠. 냉각량이 이제 이 냉장실에 계속 실제로는 열이 이렇게 들어오지만 뭐 냉열이라고 하면 냉열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 가는 양이 계속 작아져요. 냉장실 온도를 떨어뜨리고 싶어도 많이 떨어뜨리지 못하겠죠. 이제 냉장실 내 온도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실 온도 증가. 또 이런 냉각 코일에 계속 서리가 많이 쌓여요. 그러면은 이런 송풍 저항이 증가하겠죠. 송풍 저항 증가. 여러분이 그 송풍기에 정압 유랑 곡선 또는 뭐 양정 유랑 곡선을 보시면은 이제 그 곡선과 이제 시스템 곡선의 교차점이 이제 운전점이 되는 거죠. 근데 선풍 저항이 증가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시스템 곡선이 가팔라지게 되면서 이제 송풍량이 운전점이 더 이제 약간 좌상향 되면서 송풍량이 감소하고 송풍압이 이제 증가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그림 그리기 좀 양이 많아지니까 그거는 이제 구두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비슷한 그런 송풍량 그런 펌프라든가 아니면 송풍기 운전 특성에 대해 설명한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송풍량 감소, 송풍압 증가. 여기까지 냉각관 외부 표면에서의 그런 영향들을 딱 보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리 두께가 증가할 거고 착상이 계속 되다 보면은 그럼 열저항이 증가하네. 열관율을 감소하지. 그럼 열관율은 감소하지. 냉각량 감소하지. 그러면 이제 이게 냉장고 온도가 좀 올라가겠구나.
왜냐면 냉각이 덜 되니까. 그리고 서리가 좀 쌓이다 보면은 송풍기가 이제 바람 뿜어줘야 되는데 송풍 저항이 증가하겠지. 송풍량 감소하고 송풍압도 증가하겠지. 그러면은 이제 이 송풍량이 감소하면 결국 이 공기가 그런 냉각 코일 또는 증발기에서 그런 냉열을 얻어서 이제 냉장실을 냉각시키는 건데 그런 냉각량 자체가 더 작아지겠죠. 그런 영향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냉각관 내부, 여기는 이제 약간 냉매 쪽이죠. 여기서도 그림을 하나 살짝 더 그릴게요. 냉동 사이클을 이제 pH 선도로 그릴 건데요. 좀 제가 보아스 코믹스를 좀 과장돼서 그런. 뭐 좀 약간 제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좀 아쉬운데 이런 냉동 사이클이 있다고 할게요. pH 선도상에서 이게 이제 포화선이고요. 단열 압축, 정압 방열, 등엔탈피 팽창, 정압 가열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증발 온도, 여기 증발 온도, 증발 압력이죠. 여기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이렇게 됩니다. 예, 제가 이 그림은 이 검은색과 같은 냉동 사이클이 있었는데 거기서 증발 압력이 좀 낮아졌어요. 그런 경우에 동일한 응축 압력을 가질 때, 동일한 응축 온도를 가질 때 어떻게 증발 온도가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기 위해서 기존의 냉동 사이클의 증발 압력, 증발 온도 낮춘 걸 빨간색으로 그린 거예요. 비교를 해보려고. 검정색과 빨간색을 비교해 보면 되는데 단열 압축, 정압 방열, 등엔탈피 팽창, 정압 가열, 단열 압축, 정압 방열, 등엔탈피 팽창, 정압 가열, 단열 압축, 정압 방열, 등엔탈피 팽창, 정압 가열. 그러면은 증발 압력이 내려가면은 증발 온도가 내려가면은 이제 여기가 H니까 엔탈피죠. 여기가 이제 정압 가열되는 냉동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냉동 효과가 양이 줄어들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압축기 쪽인데 여기는 증발기 쪽이고 그러면 단위 압축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는데
이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더 이제 압축율량은 더 커지고 냉동효과는 작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거를 여기서 착상 영향, 냉각관 내부를 얘기를 할 때 이제 또 한번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착상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냉장실 입장에서는 온도가 이제 좀 올라갈 것이고 또 이 냉매 입장에서는 냉열을 계속 줘야 되는데 못 주니까 얘는 더 차가워질 거예요. 그쵸? 일정한 양의 에너지를 이제 냉열을 밖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진짜 열을 안으로 들어오거나 하면서 얘가 이제 온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게 없어지면 얘는 온도를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냉각관 내부 온도 감소. 자, 그러니까 여기는 온도가 증가하고 이 안은 온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증발 온도, 증발 압력 감소. 냉각관 내부 온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이 증발 온도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증발 압력도 감소하겠죠. 이 냉각관 내부 온도가 감소한 것만 이해되셨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pH 선도를 보고서 이제 쭉 그리면 돼요. 증발 온도, 증발 압력이 낮아졌어요. 감소했어요. 그러면 이 냉동 효과가 검은색보다 작아졌죠. 그러면 냉동 효과 감소. 그리고 단위 압축량은 증가하죠. 이 단위 압축율량과 냉동효과 이 둘이 관계가 성적계수인데 성적계수는 감소합니다. 왜냐면 분모가 단위 압축율량인데 증가해요. 분자가 냉동효과인데 감소해요. 그럼 성적계수는 감소하겠죠. 그리고 압축비도 이제 이 압력축을 보면은 Y축을 보면 요만큼인데 압축비가 증가하죠. pH 선도를 좀 아시면은 이제 머릿속으로 온도도 그려질 거예요. 왜냐면 그 등온선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보시면은 압축기 출구가 여기서 여기로 변하죠. 그러면은 압축기 출구 온도가 올라갑니다. 토출가스 온도 증가. 그리고 이제 압축기 토출가스 온도가 증가하면 이제 실린더가 과열이 되겠죠. 그러면서 압축기에 공급되는 윤활유 온도가 올라가면서 윤활유가 열화되거나 탄화되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압축기 전후단 한번 비체적으로 볼게요. 비체적 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pH 선도상에서 비체적 선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검은색에서의 비체적 이 압축기 전단, 압축 후단에서 비체적이 이 빨간색에서의 그런 압축기 전단에서 비체적 비교해 보면은 이제 압축기 전후단에서
모두 빛의 적이 이제 어, 증발 온도, 증발 압력이 떨어졌을 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축기, 전후단, 빛의 적, 증가. 빛의 적이 증가한다는 것은 압축기 전후단에서 밀도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전후단 냉매 순환량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냉매 순환량 감소, 냉동 효과 감소, 냉동 능력 감소. 이 빛의 적 증가에서 이제 최적 효율이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여기를 초점을 맞춰보면은 정압 가열 과정에서 계속 가열되는 양이 작아지죠. 엔탈피 양이. 서리가 있기 때문에 가열이 좀 덜 되죠. 덜 되다 보면은 이제 여기가 포화 상태인데 포화 상태에서 이제 어, 그런 냉매 가스로 완전히 바뀌기 전에 이제 압축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의 그런 가열받는 양이 좀 냉매 입장에서 적어지기 때문에 서리가 있으면 그만큼 열 전달이 덜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완전히 포화가스가 되기 전에 이제 포화액이 일부 있는 상태에서 압축기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정압 가열이 이제 증발이죠. 불충분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액압축 가능성이 증가하죠. 해머링 가능성이 증가하죠. 지금 제가 좀 암기해서 쓰기보다는 좀 계속 이거면 이거, 이거면 또 이거, 이거면 또 이거 이렇게 조금 인과관계로 쭉 써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좀 더 머릿속에 잘 남아 있고 뭐 의도한 대로 외우진 않았지만 외워지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착상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흘러가지고 네, 벌써 1시간 조금 덜 됐습니다. 이제는 재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이제 압축기, 정지, 재상입니다. 이제 압축기를 끈다는 거죠. 그러니까 냉동 사이클 구동을 이제 멈춘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오프 사이클 디프로스트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압축기를 정지하여 냉각관을
빙점 이상으로 유지하여 재상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온, 고압, 가스, 재상. 여기는 핫가스, 디프로스트라고 합니다. 프로스트가 설이니까 디프로스트는 설이를 없애다라는 의미죠. 재상이죠. 고온, 고압, 가스 재상을 먼저 구두로 설명드리면은 압축기 후단은 냉매가 냉동 사이클을 생각을 해보세요. 압축기 후단은 냉매가 이제 단열 압축이 되면서 고온, 고압이 됩니다. 그리고 응축기에서 이제 정압 방열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요게 온도가 떨어지죠. 네. 근데 그 압축기 후단의 고온 고압 가스를 증발기 지금 냉각관에 지금 서리가 있으니까 좀 뜨거운 걸 보내주면은 이제 그 냉각관 외부에 있는 서리가 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압축기 후단에 있는 그런 고온 고압의 가스를 이제 바이패스 시켜서 이제 그런 증발기를 일단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를 좀 녹이고 그 다음에 바이패스 시켰던 그런 라인에 다시 이제 클로즈를 한 다음에 원래대로 이제 냉동 사이클을 운영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써드리면 압축기로부터 고온, 고압, 가스를 직접 증발기로 바이패스 하여, 제가 요거는 이따가 그림 살짝 그려드릴 거예요. 냉각관을 가열시켜 재상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이거는 그림 그려드릴 거예요. 세 번째는 전기 히터 재상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일렉트릭 히터 재상이고요. 아, 이거 영어로 써야죠. 이따가 쓸게요. 말른 다음에. 간단합니다. 전기 히터로 냉각관을 가열시켜 재상하는 겁니다. 특징을 쓰면은 이제 송풍기 정지가 필요하고요. 이유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이거를 공부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병지가 필요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히터로 냉각관을 이제 가열시키면 그런 뭐 대류라든가 라디에이션 폭사에 의해서 그런 냉각관에 맺혀있던 부착되어 있던 서리가 녹으면서 없어지겠죠. 근데 이게 선풍기가 계속 켜져 있으면은 그런 전기 히터로부터 열이 계속 냉각관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데 냉장실 내 구석구석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냉장품이 조금 온도가 올라가면서
좀 냉장품이 손상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송풍기를 정지하라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히터를 간단히 켜고 끄면 되는 거기 때문에 조작, 제어, 용이 하고요. 특징을 두 가지 정도만 써봤어요. 좀 더 교재나 아니면 자료를 찾아보면 특징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은 한 번씩 찾아보면서 한번 채워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물, 살포, 재상입니다. 그래서 워터, 스프레이, 디프로스트 쓰면 냉각관에 10에서 20도씨의 물을 살포하여 냉각관에 열을 전달하여 채상 하는 거죠. 뭐 냉동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냉각 코일의 온도가 서리가 맺혀있으니까 영하일 거 아니에요? 뭐 영하 5도 뭐 그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그럼 10에 20도씨에서의 물을 살포하는 것만으로도 그 이제 착상된 서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런 뜨거운 열원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서리가 이제 그 10에서 20도씨의 물로부터 열을 이제 전달받아서 이제 서리가 녹겠죠. 특징은 송풍기 정지가 필요하고요. 왜냐면 물이 막 뿌려지는 상태에서 살포되는 상태에서 송풍기가 돌면 물이 막 비산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물 살포가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송풍기를 기동을 시킬 때 이제 그런 물을 살포했을 때 그런 부착수들이 이제 동결될 수도 있고요. 또는 비산될 수도 있으니까 동결 비산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부착수 동결 비산 주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방법은 부동액 분무 재상입니다. 부동액 분무 재상. 마른 것 같아서 쓸게요. D 프로스트. 일렉트릭 히터 디프로스트. 여기는 이제 안티 프리즈 얼지 않는 그런 리퀴드 액체 부동액이죠. 스프레이 디 프로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방법은 냉각관에 부동액을 분무하여 냉각관에 착상을 방지하여 채상
끊는 방식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어, 이제 그 착상이 생기게 되는 게 이제 그런 냉장실에 돼 있는 공기가 수분이 있을 텐데 그 수분이 하여튼 공기가 그런 증발기 또는 냉각과를 통과하면서 이제 응결이 되죠. 응축이 되고 응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또 더 열을 뺏기면 동결까지 이루어지면서 서리가 맺히는 거죠. 근데 그 처음에 바로 서리 생기는 게 아니라 응축이 먼저 되는 거죠. 물방울이 먼저 생긴 다음에 그게 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물방울이 처음에 이제 맺혀 있는 상태에서 부동액에서 분무가 되면 그런 물방울들이 부동액과 섞이면서 이제 걔가 어는 점이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어, 기존보다 어는 점이 더 낮아지니까 기존보다 빙점이 더 낮아지니까 이제 걔가 이제 얼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리를 생기는 것을 이제 방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여기 1번 압축기 정지 대상에서는 이 빙점이 나오죠. 이거는 의미는 냉각관을 이제 그런 공기에서 그런 공기가 이제 수분이 되죠. 공기 중에 수분이 이제 물방울을 맺혀서 그 물방울이 이제 어, 어느 점 이하로 떨어지면 얼겠죠. 근데 그 냉각관 자체를 이제 온도를 차츰 서서히 자연스럽게 올라가도록 해서 냉각관을 그런 빙점 이상으로 유지하여 재상하는 것이 압축기 정지 재상. 압축기 정지하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계속 외부에서부터 열이 들어올 테니까. 여기서는 부동액 분무 재상에서는 그런 이제 그런 냉각관에 이제 처음에 이제 수분이 응축이 되면서 응결이 먼저 될 텐데 그때 부동액이 더해지면 그 부동액과 그 응축 응결된 그런 물의 혼합액이 이제 빙점이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런 열 전달량으로는 얘가 이제 온도가 낮아지더라도 그 온도가 빙점 이상이 유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얼지가 않는다라는 그런 컨셉인 거죠. 특징을 써보면은 이런 부동액이 계속 뿌려지는 거니까 냉장품 손상 방지하는 부동액 선정 필요하고요. 그리고 부동액은 계속 이제 분무가 되는데 그 부동액이 응축 응결된 그런 액체랑 혼합이 되면서 다시 이제 회수가 되고 다시 또 분무가 되고 하다 보면 이제 이 부동액이 계속 묽어지겠죠. 농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부동액을 계속 재생을 시켜줘야 돼요. 부동액 재생 필요. 아니면 계속 응축 응결된 그런 수분과 혼합이 되면서 부동액이 점점 농도가 옅어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5가지를 이제 써보았습니다. 5가지를 이제 다뤄보았고요. 살짝 여기까지는 제가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 여기는 조금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래도 어, 이 설명이 되게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핫가스 여기 디프로스트 요거에 대한 개념도만 살짝 그려볼게요.
약간 그런 리듀서 같은 표현인데 저는 압축기를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그런 압축기, 응축기, 수액기, 팽창밸브, 증발기 이런 것들을 좀 그리려고 하고 있어요. 조금 말이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팽창밸브 하나만 더 그리면 예. 이게 지금 이게 기본적인 냉동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빨간색으로 표현할 건데 이 핫가스 디프로스트 이렇게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압축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압축기 전단이 이제 액 불리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유 불리기. 압축기 후다 압축기에서의 그 윤활유가 냉매랑 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분리해주는 유분리기죠. 여기는 압축기에 냉매 가스로 들어가야 되는데 냉매 액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이제 방어해주기 위해서 있는 액 분리기고요. 압축기 후단은 쭉 응축기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수액기, 여기는 팽창밸브,
여기는 증발기. 지금 여기 증발기에 계속 증발기 외부에 착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걸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단열 압축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정압 방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등엔탈피 팽창 이루어지고요. 증발기에서 정압 가열 좀 겪게 되고, 이게 하나의 냉동 사이클을 구성하는 그런 구성품입니다. 요거랑 매칭시켜 보면 돼요. 여기 단열 압축, 여기서 정압 방열, 여기서 등엔탈피 팽창, 여기서 정압 가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핫가스 재상은 이제 여기서 그려볼게요. 빨간색으로 쭉 여기서 나와서 빨간 선이 핫가스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서리가 생겼어요. 증발기 외부에, 냉각관 외부에 서리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단열 압축되면은 여기서 단열 압축이 돼요. 그러면 고온 고압이 되거든요. 이 고온 고압의 냉매가스가 원래 응축기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압 방열 과정을 겪는데, 이제 여기 서리가 맺혔으니까 서리를 제거하는 재상 기간 동안에는, 재상 시간 동안에는 바이패스를 이렇게 시킵니다. 밸브 열리고요. 그래서 증발기를 보냅니다. 그럼 증발기에 차가운 그런 서리들이 맺혀 있는데, 이 고온 고압의 가스가 이제 일로 오면서 그런 증발기 외부에 붙어 있던 그런 서리들이 녹으면서 이제 재상이 이루어지는 게 이 고온 고압 가스 재상 개념들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이 개념도 그리는데 정말 오래 걸렸는데, 그리고 보고 이제 이해를 해보시니까 별거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으셨죠? 음, 지금 오늘 다뤄야 될 것들은 이제 다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하고 정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룬 것들은 이제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제 122회 2교시 04번 문제고요. 키워드는 증발기, 착상, 영향, 재상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증발기 역할, 두 번째로는 착상에 대한 의미, 재상에 대한 의미 간단하게 했고, 착상 그럼 영향, 아니면 또 재상 방법, 이렇게
크게 나눠서 설명드렸죠. 증발기 역할은 이제 종합 가열 과정, 증발 과정을 거치면서 냉매는 이제 종합 가열이 되고 증발기 외부에서는 물질이 냉각이 되는 거죠. 열을 뺏기니까. 냉매가 종합 가열되려면 물질로부터 열을 뺏어와야 되겠죠. 뺏기니까 냉각이 되는 거죠. 착상은 공기 중에 수분이 응축, 응결, 동결되어 이제 결국 외부 표면에 서리가 부착되는 것이고요. 재상은 착상으로 인하여 그런 냉각권 외부 표면에 부착된 서리를 제거하는 것을 재상이라고 하죠. 착상 영향은 냉각관 외부와 냉각관 내부로 구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에 이 그림들 먼저 보시면은 이제 열관류량을 표현하는 그런 공식들과 그림을 먼저 위에 두 개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제 위의 공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넓은 면적을 갖는 그런 표면인 경우에 넓은 면적의 표면인 경우의 공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관인 경우의 공식이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pH 선도 냉동 사이클 그려봤는데 빨간색은 이제 그런 증발 압력, 증발 온도가 내려갔을 때, 떨어졌을 때, 감소했을 때 비교하기 위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냉각관 외부 표면과 냉각관 내부 구분해봤고요. 외부는 이제 설의 두께가 증가하죠. 두께가 증가하면 공식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열저항이 증가하고 열관율이 감소합니다. 그럼 열관율이 감소하겠죠. 냉각량 감소하고 그러면 그런 열이 덜 전달되니까 냉장실 그런 냉매 바깥의 온도는 증가하고 냉매 온도는 더 떨어지겠죠. 냉각관 내부 온도 감소 같이 오죠. 열관율량 감소에 의해서 서리가 계속 부착되니까 송풍저항 증가할 거고 그러면서 송풍량 감소할 거고 송풍압 증가할 거고 그런 영향도 있죠. 냉각관 내부 온도 감소하면 이제 증발 온도, 증발 압력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쭉 요거를 보면은 다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뭐 냉동 효과 감소, 단위 압축량 증가, 빨간색을 보면 돼요. 검은색 대비. 성적 배수 감소, 압축비는 또 증가, 압축 토출가스 온도 증가. 다 이 빨간색 보면 검은색과 비교해서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실린더 과열, 윤활유 열화 탄화, 압축기 전후단 비체적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밀도는 감소하게 되니까 최적 효율은 떨어지겠죠. 감소. 압축기 전후단 냉매 순환량 감소. 밀도 떨어지니까 결국 냉동 능력 감소. 여기서의 냉동 능력과 결국에는 여기 열관류량 감소, 냉각량 감소랑 다 같은 그런 맥락이에요. 다 같은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정압과열 증발이 부충분해질 수 있고요. 그런 증발기에서 그러면 냉매 가스가 되기 전에 그런 냉매 액들이 일부 같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압축기 안으로. 그럼 액압축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해머링 가능성이 또 증가하게 되겠죠. 쭉 유추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만 일단 저는 형광펜 칠해봤어요. 재상 방법은 이제 그냥 약간 냉장고 또는 냉동 창고 이걸 끄는 것과 같은 압축기 정지 재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온 고압 가스 재상이 있고요. 이거는 밑에 그림이 있죠. 또 전기 히터 재상, 물살포 재상, 부동액 분무 재상 5가지 정도로 살펴보았습니다. 5가지 또 5가지 전 5가지 정도 정리해 보았고요. 그래서 읽어보면 뭐 압축기를 정지하여 냉각관을 빙점 이상으로 유지하여 재상하는 거, 그리고 압축기로부터 고온 고압 가스를 직접 증발기로 바이패스하여 냉각관을 가열시키면서 재상하는 방법. 전기 히터 재상은 전기 히터 냉각관을 가열시켜 재상하는 것 특징들이고요. 또 물살포 재상은
냉각관에 10에서 20도씨의 물을 살포하여 냉각관에 열을 전달하면서 재상 특징들이 있고요. 지금 특징들은 요거 말고도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또 별도로 채워 넣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액 분무 재상, 냉각관에 부동액을 분무하여 냉각관의 착상을 방지하여 재상. 그러니까 부동액이 분무되면 먼저 그리고 공기 중에 수분이 바로 동결이 되지 않고 응축, 응결, 동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서리가 맺히죠. 근데 그 응축돼서 물 상태로 있을 때 이 부동액이 분무되면 같이 혼합이 되면서 이제 혼합액의 빙점은 더 낮아지겠죠. 기존의 수분 또는 응결, 응축수보다. 그러면서 재상을 방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니, 착상을 방지하는 재상 방법입니다. 특징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개념도. 냉동기에서의 그런 개념도도 살펴볼 수 있고 요거랑 매칭을 시키세요. 요것의 빨간색, 요것의 빨간색은 아닙니다. 요것의 검정색은 요것의 검정색과 매칭시킬 수 있으니까 그거를 매칭시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냉동 사이클 매칭시키면서 한번 보고 핫가스 디프로스트 요게 어떤 개념인지 간단하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빨간색, 여기서 빨간색 아닙니다. 그거는 착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의 빨간색은 증발 압력이 떨어졌을 때, 증발 온도가 떨어졌을 때 그것에 영향을 보기 위해서 그린 거고요. 여기서의 빨간색은 이제 핫가스 디프로스트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빨간색입니다. 여기서의 검정색과 여기서의 검정색은 냉동 사이클을 둘 다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성 기기에서의 냉동 사이클을 여기서 보고 또 pH 선도상에서의 그런 냉동 사이클을 여기서 보고 이렇게 검은색 매칭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면 간단한 개념인데 1시간 반 가까이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